뜻하지 않게 천재지변급의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현산 입장에서는 뭐 너무너무 어려운 2,500억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낮다. 네, 누가 이깁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상한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님 모시고 주식 얘기, 경제 얘기, 돈 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산이 아시아나를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8월 26일 날 산원의 이동걸 회장이 네. 현산의 정몽규 회장을 만나서 마지막 단판을 지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뭐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인수대금을 좀 깎아주고 네. 인수 이후에 이제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한 이틀 정도 말미를 줄 테니 인수 의지를 좀 보여달라. 그리고 현산이 생각하는 그 요구 조건을 확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산이 역시 12주의 재실사를 네. 계속 고집을 하는 바람에 거의 노딜로 가는 분위기다. 12주 재실사를 지금도 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군요. 네, 사실 그렇다고 봐야 12주 같으면 석 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실사를 들어가게 되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 연말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재실사하고 나서 또 추가 협상을 하다 보면 아마 거의 내년 1월까지 갑니다. 저는 뭐 현산이 그 재실사를 요구하는데도 어느 정도 타당한 그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현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잘 아는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공이라는 게. 네. 자기들이 워낙에 잘 아는 업종이 아닌데 뜻하지 않게 천재지변급의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코로나 진행 상황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시아나의 이제 정상화되는 뭐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항공업계의 뭐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뭐 이렇게 아직도 뭐 코로나가 이제 극심해지고 그 해결책이 난망한 상황에서 들컥 이게 2천억도 아니고 2조나 주고 그렇죠. 사기에는 네. 사실은 뭐 현산 입장에서는 뭐 너무너무 어려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석 달간의 재실사를 요구하는 게 실사를 통해서 뭐 그전에 몰랐던 것을 엄청나게 새로 밝혀낸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산원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인수대금 얼마나 깎아줄지, 그 다음에 인수 이후에 자금 지원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 아시아나의 이제 3분기 실적, 연말 그 4분기까지 실적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뭐 문제는 뭐 채권단에서 그거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여기서 더 현산에 끌려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대표님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누가 이깁니까? 현산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2,500억 계약금 냈던 거 그거 네. 돌려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현산이 2,500억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낮다. 뭐 좀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현산이 지금 그러면 계약금 2,500억을 떼이는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인수할 당시에 그때 상황을 이제 최대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달에 대우조선이 매물로 나왔거든요. 네. 뭐 GS하고 포스코하고 한화그룹이 다 인수하겠다고 달려드는데 한화그룹이 그때 이제 제일 약체였죠. 네, 그냥 들러리 섰다라고 다들 했었죠. 예, 가장 유망주인 포스코하고 그 GS하고 컨소시엄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GS 컨소시엄이 대우조선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둘이서 싸워요. 입찰 가격을 얼마를 낼 것이냐. 포스코는 6조 이상 써야 된다. 그러고 GS는 아니 이거를 6조까지 줘야 되나. 마지막 입찰 금액을 내야 되는 그 순간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되죠. 자중 질환을 일으키면서 한화가 그냥 어부지리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한화 김승렬 회장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을 엄청나게 가지고 싶어 했어요. 아, 원래 그럼 인수 의지는 확실했던 건가요? 인수 의지는 뭐 한화그룹이 제일 강했죠. 그래서 계속 경영 전략 회의나 임원 회의 때마다 네. 우리가 대우조선을 인수를 해야 된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의 프로펠러가 돼서 프로펠러를 돌려주면 대우조선은 쭉쭉쭉 나갈 회사다.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인수위가 강했거든요. 통상 이제 이런 큰 M&A가 열리면 뭐 진짜 사고 싶은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네. 반대로 실사 과정에서 저 회사 어떤지 좀 내부 사정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뭐 이런 목적으로 가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었죠. 하나는 약체긴 했지만 진짜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싶어서 들어왔던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서 산원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네. 산원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글로벌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그룹에서 이렇게 쓱 발을 다시 뺄 가능성이 있거든요. 도망갈 수 있겠다. 양해 각서에 어떤 조항을 넣냐면 네. 2008년 말까지 무조건 확인 실사를 못 하더라도 최종 계약을 체결을 하자. 그 대신에 만약에 2009년 3월 말까지 한화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확인 실사를 못 하걸랑 네. 우리가 이 계약금하고 거기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수가 있다. 하나그룹은 이게 이상한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회장님이 워낙에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말 안 되는 건 아니야. 하면서 이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붕괴되면서 인수금융 조달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그룹은 뭐 현찰이 많지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뭐 지분 자산들 좀 팔아서 인수자금 일부 보태려고 했는데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갖고 있는 거 내다 팔려고 하니까 이거 똥값 돼버리고 그래서 산원 보고 이거 조금 싸게라도 사달라고 그러니까 산원은 못 사준다. 거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우조선 노조가 실사를 못하게 해요. 산원이 실사를 하게끔 좀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네가 알아서 실사해라. 산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도 마시다시피 또 한 성깔 하는 그룹 아닙니까? 대단하죠 우리 회장님. 못해. 그러면서 12월 말까지 원래는 계약서상으로 12월 말까지 실사 여부와 상관없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는데 계약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원이 이제 그 계약금 3,150억 원을 몰치를 하죠. 예. 몰치를 해버리고 이제 소송이 붙는 거죠. 재판에 갔는데 1, 2심 다 하나그룹이 칩니다. 근데 대법에서 바뀌어요. 대법에서 이제 뒤집히는데 일부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오죠. 그때 왜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 위약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에 쓰여진 대로 하지 않게 되면 무조건 몰치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언제 내고 잔금을 언제 치르기로 했는데 그 날짜에 잔금을 못 치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계약금은 몰치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몰치되는 거. 어떤 이유라도.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손해배상의 성격까지 들어있는 거거든요. 손해배상의 성격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 3,150억 원은 가만히 보니까 위약벌이 아니고 그 위약금이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성격까지 들어있는 거네. 예. 왜냐하면 이 계약이 무산될 경우에 이 3,150억 원을 몰치하는 것 말고 다른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추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쌍방간에 절대로 묻지 않는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 계약이 노딜로 끝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손해배상 요구를 쌍방간에서 전혀 안 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 3,150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계약을 안 지켰다고 해서 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안에는 손해배상의 성격까지 들어있네. 그러면 손해배상 추정액까지 들어있는 위약금이 3,150억 원이란 건데 그런데 산원이 누구가 3,150억 원을 몰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 3,150억 원 안에는 어떤 손해배상의 성격도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계약 무산으로 인해서 산원 너네가 입은 그 손실이 얼마나 되냐 보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이 3,150억 원을 그냥 전액 다 몰치하는 거는 하나그룹에 너무 가혹한 것이고 그리고 뭐 산원 너것도 보니까 양해각서 가지고 한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불리하게 계약을 좀 한 거는 맞네. 그래서 이 계약은 유효하다. 이 계약을 안 지킨 거는 맞는데 3,150억 원의 성격이 위약벌이 아니고 위약금이다.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의 성격까지 들어가 있는데 3,150억 원은 사는 너그가 다 꿀꺽하기에는 너그가 입은 손실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 한 40%는 야를 불쌍하니까 좀 돌려줘라. 그래서 3,150억 원에 40%를 곱해가지고 총 한 1,600원을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산하고 아시아나 쪽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지금 현산은 실사를 했어요. 7주간의 실사를 했고 대규모 실사단을 파견을 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실사단이 아시아나에 상주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면 보고받고 대면 보고받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실사 자료가 다소 현산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이제 현산하고 아시아나 간의 계약 관계가 정확하게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이 한화 판결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형 M&A를 할 때는 계약금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이것은 위약벌이다. 이것은 계약을 안 지키면 무조건 몰취하는 돈이고 손해배상은 추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 산업은행 입장에서 한 번 당했으니까 그럼요. 다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요.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주 예, 계약서를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썼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친밀하게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현산 입장에서는 재실사를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 다음에 기존에 진행된 실사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서상의 어떤 선행 조건에 미충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2,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주가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아시아나 어떤 처지가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이게 선수를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건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만약에 국내에서 항공사가 하나만 살아남는다. 예. 그럼 대표님 어디일 것 같으세요? 조금 대한항공으로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나는 좀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이게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잖아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LCC 저가항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풀 서비스 캐리어를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마일리지만 보더라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쓰면 1마일만 주는데 아시아나는 1,000원 쓰면 1.5마일을 줍니다. 네. 뭐 노선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아시아나는 사실 뭐 박상구 회장이 워낙 경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일례로는 같은 항공기라고 하더라도 탑승하는 그 승무원의 숫자가 대한항공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대한항공보다 똑같은 비행기 사이즈인데도 승무원이 1명 또는 2명이 덜 탑승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부채 비율도 워낙 높고 예.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 나라 입장에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큰 회사를.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영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오히려 현산이 버리게 되면 주가는 급등할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지금 이제 어차피 채권단은 이제 플랜 B로 가야 되는데 예. 뭐 플랜 B 같은 경우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네. 기한기금을 투입을 하겠죠. 한 2조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이제 재매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 뭐 일정 정도 아시아나 이제 정상화 수준을 봐가면서 다른 기업들한테 이제 아시아나 매각 제시를 할 텐데 지금 시중에서는 SK그룹하고 LG그룹이 또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SK하고 LG가 과연 이것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 쪽에 예. 관심이 많고 계속 그쪽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LG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공사 같은 경우가 제일 그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항공에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정비 불량이라든가 조종사 실수라든가 이런 걸로 판명이 되면서 수백 명의 인명 사고가 나게 되면 그룹의 뭐 이미지가 완전히 순식간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룹의 이미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그 LG의 부회장이 이 항공업을 지금 새로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이제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면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시나리오는 결국은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해서 예. 중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하고 합병체제로 가는 방안 네. 사는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대한항공도 지금 숨이 차서 네. 보면 기내식도 팔고 예. 가지고 있던 땅도 예, 팔고 예, 이러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호텔도 예. 다 매각하려고 그러고 예. 근데 아시아나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이 사실은 지금 정부의 그 정책자금 지원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말이 많거든요. 네.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 기한기금을 신청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정도밖에 없는데 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에다가 그동안에 이제 매각 작업을 진행해 왔으니 이거 대한항공이 좀 기한기금을 갖고 와서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네. 대한항공은 우리가 팔 자산 많다. 뭐 송현동 땅도 팔 수가 있는 거고 해외에 있는 호텔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자금 조달할 수도 있고 이번에 뭐 화물 영업해서 어쨌든 간에 흑자도 났습니다. 변칙적이긴 하지만 네. 뭐 좀 흑자도 좀 냈고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상황만 조금만 개선되면 우리 회사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다. 다만 이제 한진칼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룹 내부적으로 좀 소란스럽고 해서 그렇지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맞지만 회사가 팔 수 있는 그런 자산들, 뭐 부동산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시아나로부터 캐시를 받는 형태가 아니고 그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듯이 그 대우조선 주식 주고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받아서 산원이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되는 식으로 주식 교환 방식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에다가 대우조선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한항공과 산원이 지분 스왑을 하는 식으로 아시아나 지분을 주고 네. 대한항공의 지분을 받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합병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형태로 가고 상황을 봐가면서 완전히 합병하는 형태로 네. 뭐 여기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고 항공업계의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된다고 하는 전제가 붙어야 되겠죠. 또 이게 사모펀드에 넘길 수 있을까? 사모펀드로 가게 되면 그 사모펀드가 또 나중에 이제 또 그 지분 엑시스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항공업이 이게 기간 산업인데 이게 자꾸 이 대주주가 바뀌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인 그 플랜으로는 대한항공과 합치는 방안, 그런 산업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LG나 SK가 한때는 뭐 아시아나에 관심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석되는 바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면 뭐 중견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혹시 가능성이 없을까요? 현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 현산이 그 아시아나항공 입찰했을 때 제주항공하고 현산이 붙었잖아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현산이 2조 5천억을 써냈단 말이에요. 3,200억 원은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구주를 인수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신주 인수하는데 2조 2천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뭐 시장에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때 뭐 현산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 뭐 완전히 팍팍 떨어지고 한동안 계속 이제 떨어졌으니까. 지금도 바닥입니다. 예. 지금도 그때 이제 떨어진 그 주가가 회복을 못 하고 있죠. 이 좋은 장에. 네. 뭐 현산 정도 사실은 현산이 굉장히 재무 구조도 좋고, 튼튼한 또 현금 창출 능력도 있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캐시도 있는데. 이 M&A 한다고 지금 뭐 회사채 발행하고 지금 유상증자 엄청나게 지금 하고 지금 순수 이자 비용이 한 400억대 이상 지금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M&A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중견 그룹 수준에서 아시아나를 인수를 할 만한 여력이 뭐 있을 만한 그런 그룹이 있을까? 어렵다. 예. 아니 뭐 이를테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책 만드는 예린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시아나를 그러면 혹시나 가져가고 싶어하는 다크호스가 없나라고 생각을 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는 덩어리가 다르군요. 티웨이 항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